안녕하세요, 주식군주입니다. 오늘은 손절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손절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손절입니다. 손절. 자기 주식을 손실을 보고서 매도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요. 자, 손절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마 내 계좌가 손실이 커지니 더 이상 감당이 안 되고 힘이 드니까 손절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손절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고수들은 손절을 어떻게 하냐면, 자, 한번 차트를 보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할게요. 이런 부분. 자, 이거 이제 이런 손절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자, 지지와 저항, 차트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저항과 지지. 자, 그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추세라는 게 있죠. 이거는 행보 추세인데, 자, 이렇게 보면 특정적인 구간, 저 이런 구간이 있죠. 이게 저항이죠.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지지와 저항 정도는 아실 거예요. 자, 꼭 모르시면은 그 다음 동영상을 시청하셔서 꼭 터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아래 특정적인 만나는 구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구간을 이탈하면 이렇게 폭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코로나 때 특정적인 구간이고,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자, 이탈하는 순간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이 박스를 이탈하는 순간 떨어지고, 자, 이런 식으로 추세라는 것을 맞고 떨어지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잘못 샀을 때 사자마자 이렇게 막 폭락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 구간이 지지선입니다. 지지선. 자,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 매도하는 것, 즉 손절하는 것, 매도죠. 여기서 산 사람은 수익 실현할 수 있겠는데, 여기 산 사람들은 그 아무래도 손실이니까 손절이 되겠죠. 자, 매도하는 방법이죠. 자, 여기서 매도를 하지 않았을 때 미련을 갖는다면 이렇게 폭락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특정적인 구간, 중요한 자리를 이탈했을 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기준이 하나 섭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고수분들, 조금 중고수분들이 차트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정적인 구간을 이탈했을 때 왜 매도를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자, 요런 데도 추세에 이런 지지선이 있는데, 자, 여기도 이런 추세의 지지선이 있습니다. 추세선. 근데 여기 이탈했죠, 여기. 이탈했더니 다시 이렇게 상승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반문하시는 분도 계신데, 자, 물론 이렇게 주식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자리, 요거는 이제 조금 특정적인 구간이고, 자,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이탈했는데 팔았더니 이렇게 올라가지 않느냐 이제라고 이제 반문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오르고 내리는 거기 때문에 단지 이제 자기 평단에 의해서 자기 평단이 여기였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내려갔을 때 손실이 커집니다.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손실을 어느 정도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내려왔지만 우리는 이제 기준이라는 게, 여기서 만약에 손절을 했다면, 짧게 손절했다면 이 큰 음봉은 맞지 않았겠죠. 자, 이런 것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는 팔고, 다시 올라오면 다시 매수하고. 자, 이게 이제 데이 트레이딩 분들이, 이제 고수분들이, 많은 고수분들이 이제 하는 매매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이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 이런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 손절하는 거. 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흐름이죠. 흐름이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흐름이라는 게 있죠. 이 추세가 흐름이 이렇게 상방으로 갑니다. 상방. 그러면 이분은 이제 그 수익 매매 주로 하시는 분들이겠죠. 자, 여기서 산 분들은 여기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이제 손실이 커지니까 스윙하는 분들은 여기서 분할 매수를 했다면 어느 정도 평단이 맞춰졌겠죠.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그냥 홀딩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흐름이 깨졌어요. 자, 명확하게 캔들도 장대목 나오면서 깨지고 한번 확인.
자, 한번 내려갔다가 저항을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못 올라가니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여기 이런 부분,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음 동영상에서 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요거는 손절매에 대해서 이렇게 흐름이 바뀐다고 하면 손절하는 하는 매매가 또 하나 있어요. 자, 이게 두 가지 설명드렸죠. 또 하나는 자기 그냥 계좌죠, 계좌. 자기 계좌가 제가 이제 만약에 여기서 샀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 3% 간다. 그러면 손절해야겠다. 또는 마이너스 5% 간다. 손절해야겠다. 이것은 자기의 이제 그 매매의 지지선이나 저항 등 또는 자기의 이제 그 리스크 관리, 계좌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인데 뭐 단타는 3% 손절, 뭐 5% 손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일부분으로서는 마이너스 3%가 5% 되고 10% 되고 20% 되고 이런 것은 예방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이런 부분보다는 자기가 산 자리가 특정적인 지지선에서 멀어지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이격이 벌어지지 않거나 전에 설명드린 이 전 동영상처럼 이렇게 부채꼴로 이평선이 벌어지지 않거나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주로 매매하는 게 좋고, 자, 이렇게 출발할 때 매매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여기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이 지지선에서 매매하는 게 좋고, 여기를 이탈을 하면 살짝 이탈할 수 있죠. 이탈했다가 바로 회복하는 것을 이탈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탈을 했다가 멀어지면 그때 손절을 하는데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마냥 마이너스 3%, 뭐 여기서 샀다가 이렇게 추세가 깨지도 않는데, 자, 여기 사면 무조건 마이너스 5% 맞겠죠. 여기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자, 그러면 손절을 할 건지, 그러니까 매매 그 포지션, 계획적인 매매를 하지 않았을 때 이런 올라가는 자리에서 이게 한번 상승하는 매매에서 상승하는 자리에서 매매를 했을 때 손실이 어느 정도 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안에서 놀아도 충분히 무슨 마이너스 10%라든지 20%가 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 5%면 어디서 손절할지 이 기준이 안 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는 뭐 자기 계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든 5%든 이것들이 나중에 모여서 20%까지는 방지하는 이 부분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좀 좋은 손절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그 자기가 산 자리가 타점이라는 것은 좋은 자리. 자, 이게 지난 차트니까 설명이 참 쉽죠. 자, 이제 공부용이니까 뭐 좀 양해를 좀 구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이 추세인데요. 상승 추세.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였다가 이제 이격이 벌어지거나 이제 이렇게 오르면 매도하는 거고, 자기가 이제 그 중장기 또는 뭐 장기나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한다 했을 때 이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격이 벌어지면 팔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이 선이 이탈하면 이 주식을 모두 다 매도하는 그런 이제 스윙 매매라든 중장기 매매, 그런 매매할 때는 이 추세 손절 흐름, 물론 이제 여기서 산 사람들은 저점 이렇게 올라가니까 손절은 아니겠죠. 익절이겠죠. 어쨌든 매도 관점에서 여기서 산 사람들은 손실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여기서 손절매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세 손절 이런 거 흐름이 바뀌면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와, 또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 지지선이 깨지면 이탈하면 단기로 회복이 안 되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캔들에 대해서도 이런 장대 음봉의 거래량 실린 캔들 이런 것도 다음 강의 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간단하게 손절 매매 기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특정적인 지지선 저항들, 자,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셔서 이 지지선 이탈하면 손절, 또는 추세 흐름이 바뀌면 손절. 자, 손절이라는 기준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매도 관점이죠. 매도. 여기서 산 사람들은 손실이고 여기서 산 사람들은 이만큼 수익 내고 매도를 하는 게 되겠죠. 또 하나는 자기 계좌가 조금 손실이 커질 것 같다. 그 이제 못 이기고 이제 파는 분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적은 손실을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하는 손절도 있죠. 근데 대부분 그 이렇게 오시는 분이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 계좌가 이미 마이너스 막 30%, 막 40%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손절하는 게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제 아직 깨지지 않았으면 그래도 한번 버텨보고 한번 본전까지라든지 이제 흐름까지는 이제 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이 선은 이탈하면 손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잠을 해드리는데, 이 종목 보시면은 뭐 흐름이 상당히 나쁘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이 자리에서 3만 원짜리가 9천 원까지 내려왔는데 정말 싼 자리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차트는 크게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가 시작이, 이 자리. 그럼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얘는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내려오기 때문에 싼 가격이 아니라 원래 자리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원래 자리까지 내려오는 가능성이 높죠. 지금 내려오고 있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담이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저한테 물어볼 때는 가격이 3만 원대였을 거예요. 아마 이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이었었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은 나중에 여기 만원 이탈을 할 수 있어요 하면서 나중에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차트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결과론이지만 그래도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흐름들 정도는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한동안 그 많이 오른 종목들 보면은, 자, 많이 올랐죠. 자, 우리가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뭐 중고수분들은 잘 하시니까 이 동영상, 이 강의가 그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초보분들은 그 앞전에 동영상처럼 매매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 낮은 자리, 이평선들이 모여 있고 장기 평선들이 모여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고, 또 이렇게 이평선이 이렇게 많이 벌어졌을 때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처럼 내려오는 것들은 나중에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뭐 이렇게 많이 올랐고 많은 시장에 관심이 많다고 해도 그 이런 종목들은 조금 멀리 하시는 게 계좌를 지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 정리해 보면은 그 세 가지 이제 손절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고수분들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도 매매를 수익을 많이 냅니다. 자, 그럴 때도 요 때도 항상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추세라는 게 있고, 여기 안에서도 이런 지지선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리고 흐름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낮은 자리는 낮은 자리만큼 매력이 있고 안전하지만 안전하면서 조용할 수 있겠죠. 근데 높은 자리일수록 이렇게 수익도 많이 나고 손실도 많이 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거 생각하셔서, 초보자분들은 그 전 동영상처럼 아래 부분에서 지루하셔도 느린 만큼 수익도 적지만 느린 만큼 그 대신 안전합니다. 반대로 이런 높은 자리는 수익도 빠르지만 손실도 빠르다는 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그 뭐 수영을 잘한다고 했을 때, 뭐 수영장에서는 재미가 없다 그러면 나중에 뭐 강이나 바닷가 뭐 계곡 정도 놀러 갔을 때 이런 큰 파도를 만난다면, 어느 정도 수영이 잘 돼 있어도 바다에서 수영하면은 뭐 태풍이 온다 그럼 위험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태풍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자기가 경험치와 리스크, 그런 게 있다면 이런 데서 매매를 해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유아풀에서 어린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손절매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항상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멘탈 강의를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그 치아가 썩게 되면, 썩었다고 해서 방치하면 옆에 있는 치아도 썩게 되고 나중에는 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치아가 조금 썩었을 때 바로 이제 치과 가서 치료를 받듯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이 썩어간다 그러면 빠르게 처리를 하고 조금 좀 새로운 치아 좀 관리를 하시는 게 더 이득이지 않나. 나중에는 이제 그 뭐 10만 원 들어서 치료할 것을 임플란트로 뭐 100만 원, 150만 원 들어갈 수 있듯이, 그러니까 치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아무래도 내 자식이 있다면, 주식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뭐 첫째, 둘째, 셋째가 있다면, 뭐 셋째가 많이 아프고 약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첫째도 잘하고 둘째도 잘하는데 셋째는 못하니까 이 친구에게 관심이 더 갑니다. 근데 주식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심리가 그쪽으로 적용돼서 안 좋은 종목들을 자꾸 물타게 되고 더 사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주식만큼은 올라가는 종목에, 흐름이 좋은 종목에 베팅을 하세요. 자, 안 되는 것을, 자꾸 안 되는 것을 살리려고 끌어당기면 자꾸 늪에 빠지고 저희 계좌들이 무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금이 결국에는 그 다 떨어지잖아요. 고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흐름이 좋은 종목에다가 더 사고 내려가는 종목들은 빠르게 쳐내는, 자, 이런 매매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멘탈 관리도 좋을 뿐더러,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를 살찌게 할 수 있는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손절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 추세라든지 이 박스 형태, 이런 박스 형태의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